하이.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순서 배열 문제랑 문장 삽입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연결사. 오케이? 김경희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잘 쓰시는 말 있죠? 귀엽지 않아? 이거 아니면 뭐 오케이. 다음 수업에 뭐 데이 한 10 정도의 오케이를 몇 번이나 말했는지에 대한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면 한번 뭐 상품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딴소리였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결사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요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해서 하는 수업 중에 하나예요. 자, 연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 시각에 따라서 문제를 다루는 시간을 늘리냐 줄이냐도 왔다 갔다가 되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냐 아니면 느낌 갖고 푸냐라고 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영어는 절대 느낌으로 하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연결사의 어떤 정의를 얘기할 거냐면, 자, 여기에 해석적 정의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는 해석은 여러분들 다 할 줄 아실 거야.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걸 누가 못해?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누가 못해? 근데 문제는 그거 나왔을 때 넌 어떻게 머릿속에 회로가 잡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연결사가 나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공식이 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를 맨날 예를 드니까 맨날 못하지. 되셨어요? 우리는 그 연결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도 개념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연결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부터 출발해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페이지에 안 나와 있으니까 따로 좀 필기를 하십시오. 자, however 이라는 놈과 but. 선생님 뭐 이런 거 합니까? 그러나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 맞아, 맞는데 이거 나왔을 때 너 뭐 하는 아이야? 이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거라고, 그거. 자, 그럼 봐봅시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얘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나 중국 음식이 좋다,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말 있었다고 치자. 그럼 뒤쪽에 뭐 대략 이런 말 나오면 괜찮지 않겠어? 그러나 나 중국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얘와 얘 사이에서의 주제의식은 정반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역접의 접속사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근데 선생님은 여기다 뭘 갖다 또 붙일 거냐면, 그러나 라는 말을 여기서 썼다는 건 내가 지금부터 반대 얘기를 시작할게 라는 신호 맞지? 지금부터라고. 그래서 무슨 말을 붙일 거냐면 역접의 첫 타이밍이라고 부를 거야. 뒤집는 첫 번째 순간이라고 나는 부를 거라고.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이용할 거냐면, 나중에 특히 순서 배열 문제나 문장 삽입 문제에서 굉장히 제일 많이 나왔었던 최다 빈출 케이스란 말이야. 최다 빈출. 그럼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봐봐. 나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다라고 썼다가 갑자기 그러나 중국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쓰고 그리고 끝 하고 도망가면 되냐 안 되냐? 글쓰기인데. 안 되지. 대화할 때는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끝내도 되지. 그러나 글쓰기는 네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대한 뒤집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즉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요, 얘에 대한 책임 부연 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큰 코 났습니다. 제 코가 크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개소리였고요. 아무튼 이거 꼭 생각하시라고요. 별거 아닌 거에서 여러분들이 정답과 아닌 게 흐트러진다고, 얘들아. 됐지?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두 번째 연결사. 이거 뭐 선생님 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랑 이제 좀 더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려운 문제도 도대체 어려운 단어에서 풀리는지 쉬운 단어에서 풀리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잘 해놓으세요, 쉬운 것들. 이거 뭔데요? 예를 들어. 그래, 예를 들어. 근데 이게 나오면, 자, 선생님 예를 잠깐 들어볼게. 자, 순서 배열 문제에서 박스가 이렇게 나왔고, 뒤쪽에 우리 다 보겠지만, A, B, C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자, 근데 갑자기 여기에 for example이 떴어. 이렇게 떴어. 그럼 너 뭐해? 너 뭐해? 이거 나오면 이제. 거봐. 그냥 예를 들었다는 생각만 들지, 또는 뭐 대충 느낌 가지면 서두 몇 개 얘기한 다음에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뭐하고 아니야.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사를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보자고. 그럼 결국에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를 썼다는 건 얘는 나 지금부터 예시를 들기 시작할게 라고 하는 신호잖아.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예시의 첫 타이밍이라고 부를 거야. 예를 들어볼까? 자, 앞쪽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치자. 아까랑 똑같아요. 저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이 자체 문장에서 예를 들면 저는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이랬다고 치자. 아니 그러면 봐봐,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는 이 연결사 쓰면 이쪽에 뭘 주게 돼 있어? 예시에 구체적인 소재가 대부분은 나오게 돼 있고, 대부분 예시의 소재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명사로 나오지 않지? 대부분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면 짜장면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한 거 맞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짜장이라는 명사는 여기서 처음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나중에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할 때 이 문장 기준으로 혹시 위아래에 비슷한 소재, 짜장면이 있는지를 한번 스캔 때려보세요. 훑어읽기 하시라고 이렇게. 그럼 의외로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첫 번째 순서 배열 문제의 1등이 잘 나오게 돼 있다고. 이해되실라나?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박스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치자. 다시 한번 ABC가 있었다고 칠게. 자, 근데 B에서 for example을 준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요 라고 얘기가 나왔다 치자. 그럼 뭐 하라고? 위에 아래 한번 가보시라고. 이런 애들 있나? 근데 만약에 이쪽에 독일이 있어. 밑에 유럽인들이라고 뭐가 나왔어. 누가 1등이야 그러면? 그렇다니까. 얘가 1등이라고. 그러면 얘 1등 잡힐 순간 쭉 다 읽고 요 끝부분 이어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된다고요. 그 생각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들거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됐지요? 자, 요것도 제가 그냥 쓴 게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수능 완성했던 문제의 샘플을 한번 써드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요 소재에 대해서 예시의 첫 번째 순간 명사 처음 나올 거니까 똑같은 애들이 있나 보시라고. 자, 근데 만약에 봤다?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 짜장면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제발 뭐는 하시면 되냐면 앞뒤에 대해서 주제의식은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 좋으면은 여기 좋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주제의식은 똑같고 말이 안 바뀔 거라고.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바뀔 거라고요. 큰 틀에서의 주제의식. 자, 그 다음 연결사. 지금까지 뭐 나왔던 것들 거의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을 하지 않고 문제를 보시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너무 당연하면 못 느끼잖아. 나 지금 공기를 느끼면서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야. 때로는 이거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소중하네? 라는 걸 느끼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 된다니까. 자, 얘도 봐. 여기에 니네들이 모를 만한 거 없을걸? 대체적으로 얘네들은 어떤 집단들이냐면 약간 게다가의 느낌인 애들이지. 맞죠? 가볼까요? 게다가 얘만 좀 다르죠? 이와 비슷하게도 게다가 besides 게다가 그 다음 likewise는 이와 마찬가지로. 되셨죠? 요 놈이랑 요 놈만 약간 해석이 다르지만 집단 자체는 이런 성격이야. 언제 쓸까? 볼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앞쪽에 저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똑같이 계속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쪽에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냐면 예를 들면 이렇지 않겠어요? 저 게다가 중국 사람도 좋아합니다. 이럴 거라고. 자, 그럼 정의 내려볼게. 이런 부류의 아이들은요 어떨 때 쓰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 이 자체의 문장의 큰 틀에서의 주제의식은 바뀌니 안 바뀌니? 큰 틀에서의 주제의식은 대체적으로 중국은 좀 좋아한다는 느낌이지. 그건 똑같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다고. 근데 뭐가 달라? 저기 음식, 여기 사람, 소재가 다르다고. 소재가 다르다고. 진짜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헷갈린다니까요. 여기서 하나 팁 줄게. 자, 봐. 그렇다면 여기에 사람이 좋다는 요 얘기의 요 사람은 첫 번째 등장한 소재 아니겠어? 사람 얘기가 여기서 처음 나왔을 거라고. 뭐 할래? 아까 했던 것처럼 뭐 할래? 사람 얘기가 혹시 주변에 또 있는지 똑같이 스캔 때려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있잖아? 위아래에 있잖아? 그럼 누가 1등이겠어? 얘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거니까 얘가 1등이겠지. 그렇게 이용하시라고요. 되셨어요? 주제 같은데 소재가 달라질 때 쓰고 그 새로운 소재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니까 뒤에 혹시 또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라고. 되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였고 다음 연결사 가겠습니다. 자, 이번 연결사는 in other words, 그 다음 that is. 어떻게 해석해요, 얘? 뭐 저 무시합니까? 또 이러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요. 이건 좀 쉽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앞쪽에 저 중국 음식이라고 하는 놈을 좋아합니다. 자, 지금 계속 똑같은 예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다시 말해서 중국 음식이 없이는 못 살아요. 자, 그러면 중국 음식이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한다는 건 소위 그래서 결국엔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둘 사이의 관계 파악해볼까? 자, 얘랑 얘 사이에서 큰 틀에서의 주제의식은 같아 달라? 똑같이. 그래. 중국 음식 좋아한다고. 소재는 같아 달라? 글감이나 소재는 똑같아. 중국 음식 똑같아. 그럼 뭐만 달라? 얘는 표현 방식만 다르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선생님이 앞쪽에 막 개념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맨날 쓰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거. 재진술이라고 나오지. 이런 걸 우리가 재진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지. 방식만 빼고. 되셨죠? 자, 그 다음. 이번에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셨던 것들. 자, 이번엔 어떤 부류들이냐면, 약간, 그래서, 그러므로, 뭐, 결과적으로, 이런 부류의 아이들이요. 해석해볼까요? 아시죠? 그러므로. thus, 그러므로. so, 그래서. consequently,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나요. 결과적으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hence, 결과적으로. 해석은 된 거야. 자, 근데 언제 쓸까? 자, 특별히 얘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해볼게요. 저 중국 음식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는 그 결과 또는 그러므로 제가 중국 사람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 좋아한다 이 소리겠죠. 자, 그럼 봐봐. 제가 중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중국 사람과 결혼까지 했어요. 언제 쓰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 좀 갈게요. 별표를 하나 치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 먼저 좀 할게. 이게 원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너무 박혀 있어서 이런 아이들은 결론을 도출할 때 쓴다. 이라고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문제를 여러분들 뒤에서 한번 보실 거예요. 제가 뒤에서 나중에 야, 이 선지는 오답률이 51%나 나왔어. 이거를 51%나 골랐어 라는 순서 배열 문제 안에 쓸 거야. 나중에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니네들이 자꾸 이걸 이렇게 잡아내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결론 도출일 때 쓰긴 쓰지. 근데 그게 이거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자, 얘를 자꾸 하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이 착각은 왠지 후반부에서 나올 것 같다. 이 내용은 거의 끝에 정리하는 내용일 것 같다. 해서 맨날 뒤로 뺀단 말이야. 에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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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제발. 그럼 언제 쓰냐면 두 가지. 첫 번째, 중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과 결혼까지 했어. 중국 사람과. 그럼 무슨 관계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대. 인과관계라고. 되셨어? 자, 근데 웬만하면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좀 알기 쉽게 알려주려고 좀 노력하는 편인데 솔직히 이거 인과도 잡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뭐는 하셨으면 좋겠냐면 얘와 얘 사이에 큰 틀에서의 주제의식은 바뀌어 안 바뀌어? 둘 다 중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있어. 주제는 똑같다. 차라리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됐어요? 복잡한 얘기 다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 주제 똑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다고.
마지막 갑니다. 자, 이번엔 instead라고 하는 놈과 rather이라고 하는 연결사. 해석 어떻게 해요? 제일 위에 거 대신에 라고 하죠. 밑에 얘는 어떻게 해요? rather, 오히려 라고 하죠. 다소 이러셔도 되고요. 자, 얘는 언제 쓰냐면 또 나눠볼게. 자, 얘는 결론부터 한번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얘는요, 별표 3개, 앞문장에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문장일 때 쓰고, 이 자체의 문장과의 관계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잡힐 때 쓴답니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저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지 말자. 이제 왜? 부정이라며. 저 중국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했다 치자. 별로 안 좋아해요 대신에 오히려 일본 음식은 좋아요. 아니면 이런 것도 되겠죠? 중국 사람은 좋아해요. 뭘 알고 계시면 되냐면요, 결국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부정적 뉘앙스와 뒤쪽에 대한 주제의식이 정반대일 때 쓴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근데 꼭 이 얘기하면 질문하는 놈들이 있는데, 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이 선생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대신에 중국 사람은 별로 싫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해석적 정의야. 한국말로는 괜찮은데 영어라고 하는 놈에서는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어느 정도의 암기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알겠지요? 약간 instead나 rather는요, 약간 반전의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런 거야. 너 평소에 돈도 그렇게 안 쓰고 얼굴도 못생겨서 그냥 얼굴만 길어가지고 코만 커가지고 눈은 찌끔해가지고 대신에 성격은 좋네, 이런 거라고. 나를 되게 긴장 타게 하다가 대신에 너 이런 건 있다 라고 나를 약간 하면서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의 연결사라고. 영어에서 되셨죠? 네, 그렇게까지 가시면 되고요. 요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순서 배열 문제, 문장 삽입 문제를 막 풀기 시작할 겁니다. 제발 복습 몇 번 하시고 제가 뒤에서도 연결사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그랬지 라고 한번 깨달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순서 배열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